첫 영상을 찍은 지 한 달이 지난 것 같아. 그동안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 뭐, 잠깐 설명해 보면은, 지난주에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사용을 해보고, 어떻게 컷 편집만 해갖고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지금 그 영상을 올린 지 뭐 일주일 좀 더 지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음번 영상 올리는 거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가장 힘들 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터놨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테 많은 조언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해보고 싶었던 스쿠버다이빙을 제주도로 하러 갔다 왔지. 1월에 다이빙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더라고. 제주도를 내가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실제 관광 목적으로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 그리고 1월에라는 이 기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제주도는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같더라고 느낌. 지금 2월 16일인데 오늘 영하 10도였어요. 영하 10도. 근데 이제 제주도 갔었을 때는 1월 중순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제주도 내려가는 날도 아침에 눈이 내리고 그랬는데도 다이빙은 굉장히 재밌게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제주도의 그 서귀포 쪽에는 꽃이 펴 있고 한라산에는 설산이 돼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한라산에 올라가 보진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서 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어. 가족들을 하고 뭐 부모,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말은 안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집 안에 방에만 있던 거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 바깥에 활동을 좀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 걱정을 이렇게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한데, 이제 그동안의 삶에 대해,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시고, 지금 잠깐 넘어졌을 뿐인데 일어나서 걸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 카드를 주시는 거야, 나한테. 쓰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아버지도 만났는데, 뭐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그냥 아버지들이잖아. 그냥 무뚝뚝한 아버지. 이제 그러신 거지. 근데 그 마음은 알잖아. 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내가. 왜 내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랑도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쪽팔렸거든. 그리고 너무 싫었어. 그 나의 힘듦을 우리 가족들한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꼭 그랬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 요번에 얘기하고 나니까. SNS는 인생 낭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중학교 친구가 공연 사업을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었던 거야. 겪다가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틱톡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사업 영역을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인기라고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나도 이제 아재니까 그 아티스트들을 이제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유튜브를 검색을 했어. 근데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되나? 이게 유지가 되나? 라고 했는데 틱톡에 보니까 260만 팔로워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꼰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이 사업의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 내가 이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스타랑 뭐 페이스북이랑 뭐 여러 가지 SNS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다시 연락이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게 됐어. 외국인 친구들도 물론 사귀게 됐고. 그래서 요번에 내가 되게 용기를 내서 그 외국에 한번 나가보려고 티켓팅을 했어. 티켓팅을 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웃겼던 게 외국에 사는 내 친구랑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우연치 않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외국에 있는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해갈지도 모르고 정말 이런 팬데믹이 와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고 그리고 이렇게 통제되는 생활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 그 또 한 명의 또 다른 외국에 사는 친구가 이제 자기가 힘들었을 때 사례를 나한테 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그 친구도 그런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내 친구들을 만나러 어떻게 보면은 좀 모험 같은 걸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대. 그동안에 내가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캐리비안의 해적 그 영화를 이제 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캐리비안 그 카리브해라고 말하지. 그 카리브해를 정말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요번에 내가 그 카리브해를 가보려고 해. 근데 이제 내 친구가 얘기를 할 때 그 분명히 카리브해를 가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로운데 그거를 온전히 즐기질 못할 거래. 왜냐면 나는 지금 어, 비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두고 우선 나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도망가는 거잖아, 잠깐. 잠깐 도망가는 건데 거기 가서도 그 아름다운 그런 정말 멋진 그 경관을 보면서도 걱정을 계속 할 거래. 아, 돌아와서 어떻게 하지? 아, 돈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래.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카리브해를 가기 위한 티켓팅을 했어. 내가 이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뭐랄까 차오르더라고. 음, 이런 모습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예 한 달은 이렇게 지나갔고 또 이야기하거나 또 영상 같은 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좀 미숙하고 미흡하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